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번 단원에 배울 세 가지 결합 중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번 단원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즉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왜 그런 결합을 하고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재밌는, 단순히 그냥 학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닌 진짜 우주 그 자체를 이해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입니다. 결합이라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죠. 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원자와 원자는 무엇을 매개로 결합하는가? 매개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죠. 종이와 종이 사이의 이 결합을 매개해 주는 건 풀. 그렇죠.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매개해 주는 건 자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을 매개해 주는 건 사람. 그러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매개해 주는 것,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 얘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보겠습니다. 물에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약간 넣고,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흐르지 않으니까요. 약간 넣고 전극을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이런 모양이었던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서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전자를 흘려주었더니, 전류를 흘려주어서 전자를 흘려주었더니 결합이 끊어졌어? 그러면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래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모두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에요. 화학은 물질 사이의 결합을 다루는 학문이죠. 즉, 화학은 전자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입니다. 보통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봅시다. 여기 나트륨과 염소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1쪽 원소, 염소는 17쪽 원소이죠. 보시다시피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은, 또 반년 동안 화학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은 갑자기 뭐가 딱 떠오르죠? 원자과 전자 하나? 7개? 라는 순간? 그렇죠. 옥텟 규칙이란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옥텟 규칙이 뭐죠? 옥텟 규칙은 모든 원소들은 전자를 얻거나 또는 잃어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 네온이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죠. 바로 이 옥텟 규칙이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였어요. 이 원자와 이 원자가 결합해요. 왜 결합해? 라고 누가 질문하면,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18쪽처럼 돼야 안정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라는 게 거의 대부분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라는 거죠. 대단한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옥텟 규칙을 떠올리고 다시 나트륨과 염소를 보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만 잃으면 네온처럼 돼서 굉장히 안정해질 거고, 염소는 전자 하나만 얻으면 아르곤처럼 돼서 굉장히 안정해질 텐데, 딱 하나만 얻고 잃으면 너무나 안정해질 테니까 나트륨과 염소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자 하나만 누가 받아줘 라고 할 거고, 나트륨은, 염소는 전자 하나만 누가 줘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완벽히 안정해지니까. 그런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트륨은 신나서 전자를 염소한테 줄 거고 염소는 고맙다고 전자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고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었으니 안녕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런 전자를 주고받은 바람에 나트륨은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됐고 염소는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됐네요.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어버렸습니다. 전하를 띈다는 건 또 다른 불안정함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전하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기를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하. 그래서 앞으로 전하를 띈다라고 말하는 건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전자를 주고받아서 전자 배치는 안정해졌는데 또 다른 불안정함인 전하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기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요. 이렇게 결합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서로 합쳐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서 비로소 완벽하게 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지요.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은 인력인데 정전기, 고여있는 전기, 그 자리에 고여있는 전기,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을 할 때 이 각 이온들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당연한 얘기지만 두 이온이 너무 멀면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거고, 또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멀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위치, 이 딱 적당한 이온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이온이 서로 멀어지다가 더 이상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이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0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두 이온이 가까워지면 두 이온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면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겠죠. 그렇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너지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0일 때보다 마이너스 더 안정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안정해지다가 어느 순간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온은 서로 멀리 있으면 인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면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서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왜 밀어내냐?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둘은 끊임없이 서로 당길 것만 같지만 실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원자핵과 전자구름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즉 얘네 둘이 너무 가까워지면 이 전자구름이 서로 반발하겠죠. 서로 이렇게 반발하면서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가까워지면 이 원자핵과 원자핵이 반발하면서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점점 에너지가 높아진다,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 딱 좋은 거리,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가장 안정해지는 이 A라는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안녕.